오늘 하루 당신이 뱉은 말 중에서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독이 되어 박힌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인간관계 파멸의 90%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상대를 위한다며 던진 그 정답 같은 조언들이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비명 없는 암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의 성격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의 입술 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비난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입니다. 비난은 상대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너는 왜 그래? 혹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입을 떼는 순간 대화의 광장은 순식간에 피고와 검사만 존재하는 삭막한 취조실로 변합니다. 이것을 다크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거세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상대는 무능하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당신이 승리감을 맛보는 그 찰나에 상대의 마음속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죠. 당신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상대는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깁니다. 결국 당신은 승리한 검사가 되겠지만 당신 곁에는 영원히 떠나버린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날카로운 정의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휘두르는 그 논리의 칼날이 상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까?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변은 머지않아 적막한 공동묘지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보다 더 잔인한 살인병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 한마디 섞지 않고도 상대를 말려 죽일 수 있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차가운 파멸의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습관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는지 깨닫고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비난이 상대의 가슴에 직접 칼을 꽂는 행위라면 지금 말씀드릴 이것은 상대가 마실 산소를 서서히 빼앗아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습관이 관찰되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가 90% 이상의 확률로 파멸할 것임을 예견합니다. 당신은 혹시 대화 도중 실소를 터뜨리거나 눈을 위로 치켜뜨며 고개를 돌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입을 닫고 상대의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라는 성벽에 치명적인 독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파멸의 기술, 그것은 바로 경멸과 담쌓기입니다. 경멸은 상대가 나보다 열등하다는 지독한 오만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싸늘한 표정은 상대의 자존감이라는 뿌리를 통째로 썩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심리적 도살 행위입니다. 경멸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며 그 상처는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소름 끼칩니다. 바로 담쌓기라는 이름의 정서적 유기입니다. 상대가 고통을 호소하며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이 침묵으로 응수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공격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너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침묵의 벽 뒤에서 상대는 정서적 고립사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벽을 마주하는 공포를 당신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당신이 이 차가운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관계는 이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자존심이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차가운 벽 뒤에 숨어 상대의 비명을 외면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비극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성벽 위에 고독한 패배자입니까? 하지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기적처럼 관계를 되살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옥 같은 침묵을 깨고 상대를 다시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반전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도 화려한 언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가진 이 치명적인 착각 하나만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연 그 똑똑한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대화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대화에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드는 순간 당신의 관계 점수는 0으로 추락합니다. 혹시 내 말이 틀려? 라는 말로 상대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싸움에서 이긴 고독한 독재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뇌는 논리적 결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화의 목적이 지식 전달이나 정보 수정이라고 믿는 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을 다크 심리학에서는 논리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정교한 논리로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한다며 망치로 본체를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라디오는 조용해지겠지만 그것은 수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가진 것입니다. 당신이 옳음을 증명할수록 상대는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은 당신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진정한 대화의 고수들은 결코 논리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머리가 아닌 가슴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이 유창한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켰을 때 맛보는 그 짜릿한 승리감은 사실 관계를 파괴한 대가로 얻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상대가 당신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논리에 감복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똑똑한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지독한 논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의 언어 습관 속에 깊이 박힌 독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은 화려한 수사학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단어 하나, 문장의 시작점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당신은 상대의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수천 번 넘게 사용해온 평범한 단어 하나가 사실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는 스위치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는 취조관에서 상대를 춤추게 만드는 조력자로 변신하는 주어의 마법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 설계도를 완전히 뒤바꿀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논리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시작만으로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영원한 적군으로 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의 뇌는 단 0.1초 만에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놀랍게도 당신이 문장의 첫머리에 배치한 단 한 글자, 바로 주어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너는 왜 그래? 라는 말은 상대에게 건네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방어 체계를 즉각 가동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주어로 삼습니다. 너는 왜 연락을 안 해? 당신은 왜 맨날 늦어? 이런 표현들을 다크 심리학에서는 투사의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의 뇌는 이를 날카로운 화살로 인식합니다. 주어가 너가 되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패를 들어 올리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해도 상대는 이미 당신을 정서적 취조관으로 규정해버린 뒤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배자는 이 주어의 위치를 비틉니다. 화살의 방향을 상대를 향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풍경을 보여주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의 위력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내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세우던 상대의 방어 기제가 갈 곳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주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주도권은 싸움의 기술이 아닌 정서적 공감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주어 하나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말버릇의 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아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너라는 공격용 무부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나라는 투명한 창을 통해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세계로 걸어들어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어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무장 해제를 넘어 평생을 약속한 연인이나 원수 같던 가족이 단 한 번의 대화로 눈물을 쏟으며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핵심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단 1분 만에 녹여버린 그 경이로운 순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파멸의 고리를 끊어낼 대화의 정점, 그 해독제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거대한 원한의 벽을 단 1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억 원의 자산보다 소중한 관계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최후의 해독제가 여기 있습니다. 45세의 한 부부는 상담실에서조차 서로를 향해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던 중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빙하와 같았죠. 하지만 이들을 오열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화술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영혼이 굶주려 있던 단 한 조각의 진심, 바로 심정대화의 마력이었습니다. 심정대화는 머리가 아닌 가슴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말은 수고했어, 고마워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나를 괴롭히기만 했다며 거부하던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마지못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강철처럼 단단했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다크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대의 결핍된 자아를 정확히 타격하여 무장 해제시킨 정서적 정밀 타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리 대화,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머리의 대화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머리의 논리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심장 핵에 직접 투하하는 열역학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비로소 상대는 당신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구원자가 됩니다.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 해독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당신에게 강력한 정서적 주도권을 가져다 줍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얕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 없이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정서적 의존 상태로 만드는 고단수의 심리 기술이죠. 20년의 저주를 푼 이 마법의 대화법은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화해조차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생태계에서 당신이 영원히 우위를 점하고 상대가 당신을 신뢰를 넘어 경외하게 만드는 최후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입을 닫는 침묵의 기술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대화의 종착역에서 당신을 관계의 절대자로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오늘 나눈 대화 중 상대방이 주인공이었던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혹시 당신의 화려한 조언과 논리적인 훈수가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관계의 지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말하게 만드는 사람, 즉 최고의 경청자가 생태계의 최상위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받고 싶어하는 거대한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이라는 궤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외로운 승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의 영혼을 소유하는 지배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고 있는 척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내뱉는 감정의 주파수에 당신의 심장을 동기화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당신 마음이 정말 그랬겠구나라는 이 짧은 수긍 한마디는 상대가 평생 쌓아온 방어 기제를 단숨에 무력화하는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려는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삶을 내맡깁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상대는 비로소 존중받는다는 강렬한 도파민을 경험합니다. 이 쾌락은 어떤 논리적 설득보다 강력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결국 대화의 주도권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넓은 빈 공간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에게 그 안락한 안식처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파멸시키는 칼날과 그것을 치유하는 해독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소중한 자산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파산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 설계도를 지금 당장 수정하십시오. 비난의 가시를 뽑고 공감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대화법조차 통하지 않는 소위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괴물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지배자를 넘어 관계의 포식자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